자, 이번 시간에는 저 임술 우리가 돼서 공부하는데요. 이사주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사주 팔자 중에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주들 있죠. 는 99.9%가 다 가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다못해 오바마 대통령 사주 팔자까지도 다 나와 있고 미하일 고르바초프까지 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저 죽은 베토벤까지도 다 나와 있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도 다 나와 있는데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실제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도 없거니와 또 그리고 시주를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상해서 네. 그래서 그 양력인지 음력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죽은 사람 갖다 놓고서 경감 성공했으면 성공한 식으로 풀이를 하고 죽었으면 죽었다 풀이를 하고 그래서 99.9%는 거짓말이다. 이렇게만 믿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생일 날짜가 틀린 경우가 있죠.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시주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거를 대체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양력해서 기준으로 삼는 건 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주가 S그룹 회장님 사주예요.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사주예요. 근데 일단 거짓말이라고 믿고 진짜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다고 하는 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경강부회를 해놓은 거고 일단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없는 사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분 누구도 SS그룹에서 공식 발표한 적 없어요. 또 알려주지도 않거니 왜 알려주겠어요. 천기를 왜 누설합니까? 말도 안 되죠. 어쨌든 임술이에요 그분이. 임술인데 이 사주가 진짜라고 한다면은 이 사주는 이제 금년에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금년 을미년 을미년 아마 을미년에 아마 특히 을미년하고 해월이 될 거야 아마. 네, 해월요. 해월 되면 아마 이게 아마 정해월이 되지 않나 싶네요. 지금 이제 을유 그렇죠? 병술 그 다음에 정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정해월 정해월 아마 정해월 해일에 아마 가신다. 이게 진짜 사주라고 한다면 이게 제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 사주가 돈이 있나 없나 보실까요? 돈이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사주는 어디까지 걸쳐 있어요? 끝까지 다.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근데 정화가 합친 게 뭐예요? 임수잖아. 임수는 안 보이죠. 임수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재물은 여기부터 초창기부터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와 있잖아.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 만약에 경영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여기서 아웃이에요. 이 회사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내가 쭉 어디까지 내 일생까지 말이죠. 대체 물론 여기까지도 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초창기 그 재물을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편제가 됐던 정제가 돼서 합으로 들어와 있죠. 합으로 들어오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재물을 가져가죠. 그러면은 되게 부자들의 사주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정제든 편제든 합으로 암합으로 안 들어가면 제가 끊어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있다. 이 사람이 재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요, 재물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움직임을 한번 그렇게 보시고, 일단 대단히 하여튼 이 임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시는데, 자, 임술은 이 사주를 우리가 별도로 분석을 하지 말고요. 임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책에 보시면은 아주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특히 저 신살이 나와 있는 천간 동물을 보시면 뭐 제비서부터 제고기인 괴강백호 퇴신 의초의부 칠살 칠쇠경 개비간 음양 뭐 철라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사력대민이 물에 빠진 개니 해양 지하 자원이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임술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임술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개해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게 59가 되고 이게 이제 60이 딱 돼서 일주가 이제 한 바퀴를 빽 도는 얘기가 되는데, 임술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야, 토인데 무지무지 큰 토예요. 이게 토에 무엇이 물이 딱 잠겨 있는 형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 토의 댐에 물이 잠겨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이게 뭐냐면은 사력댐이다. 다시 얘기해서 소양강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소양강댐. 자, 이 소양강을 화계로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병술일주들은 개야, 개. 그쵸? 개는 다산이에요. 식구들을 많이 낳는다고, 개는. 그래서 병술일주들은 결혼하면 자식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식을 많이 낳지만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파. 대체적으로요. 이렇게 놓여 있는 이렇게 지지가 백호, 흉화로 들어가 있더라. 우리는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진짜 시랄까는 얘기 하면 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괴강에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괴강이나 백호나 자기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육친의, 특히 육친, 일지육친의 흉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게 백호 같은 경우는 혈광지사 그래가지고 육친의 자리가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특히 을미 같은 경우 그렇죠? 괴강에 백호를 놓고 이렇게 재관인 구조를 놨기 때문에 임술일주들은 대단한 파이팅이 있어요. 강하다고요. 그리고 이 강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 임술을 한번 보세요. 큰 물과 큰 산을 낳죠? 임술일주들이 그렇게 막 이러질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비식재 식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또 틀려요. 식이 없어요. 재관을 낳기 때문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묵직합니다. 묵직한 데다가 이렇게 잘하지 않죠? 그래서 임술일주들은 소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100% 지시형이에요. 그래서 우두 이게 뭐예요? 괴강이 우두머리잖아, 그렇죠? 우두머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임술일주 괴강을 놓은 사람들이 같습니다. 자, 괴강은 무경임진술이에요, 그렇죠? 무토의 진, 무진 무술에 경진 경술 임지 임술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지도자가 되려고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사람들. 그래서 백호까지 있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아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는 갑진이잖아. 갑진이 하나 더 들어가. 괴강에 백호에 뭐가 들어가요? 청룡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말도 못해. 갑진은 진짜 갑진스러워요. 진짜로. 키가 작은 크건 간에 파이팅이. 어쨌든 우리는 임술은 재간인 구조에다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하여튼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더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능력은 이제 말도 없이 많을 거고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자의 형상에서 보니까 해양 지하자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양 지하자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뭔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물속에 이렇게 광물을 놓지요. 그래서 해양 지하자원이라는
크다는 어떤 사업체를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임술 자체가 재고귀인이에요. 재고귀인. 자, 재고귀인은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들어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재고귀인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갑진, 갑진에, 병술에, 정축에, 화토동법은 똑같고요. 자, 무술에, 그 다음에 기축에, 그 다음에 신미에, 그 다음에 임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재고귀인이더라. 재고귀인은 한마디로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사람들, 주로 부동산으로 성장이 쉬운 사람들이에요. 왜? 진술은 아수라고 충미는 귀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아주 전쟁터 같은 데에서 그걸 떨치고 나와서 이렇게 아주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 신미라든가 임술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요해야 되는데, 당장 이런 사람들은 인성보다도 뭘 얘기하냐면 요 안에 있는 을목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당장 인성보다도 뭘 요해야 되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정화라든가, 이렇게 전부 다 재를 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탐재괴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탐재괴인이라는 것은 탐해, 무엇을 탐해? 재를 탐하는데, 그런데 인성을 버려. 아유 필요 없어. 야 너 필요 없어. 야 괴인, 탐재 괴인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배우는 것 자체는 내가 재물을 버는 데 수단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탐재 괴인을 제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뭔 얘기냐? 얍삽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얍삽해. 이가 된다면 어떻다? 의리도 버릴 사람들이에요. 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 재고귀인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신발을 신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음식점에 가서 끈 있는 신발을 신고 갑니다. 그래서 나올 때 일부러 계산 늦게 하려고 끈 이렇게 신고 저 구석에 먼저 들어갔거나, 그런 성질들이 바로 탐재괴인이더라. 쉽게 말해서 염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탐재괴인 그랬더라. 그래서 탐재괴인의 대표적인 이 신미 임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미나 임술 일주들이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요. 계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돈에 관해서 선을 긋고 가셔야 돼요. 야, 더치페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놈의 신발끈에 놓아놔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계산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항상 상관이 가면은요, 항상 상관이 먼저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술일주들은 이렇게 재고귀인을 깔고 있으면서도 탐재괴인에 가깝고, 그 다음에 재관인 구조로 놓여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구조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술일주의 그 자의 형상이 큰 물을 담고 있는 보, 사력댐, 소형강댐, 이래서 만인을 기르는 사주팔자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면은 병진일주들이 있죠. 이렇게 병진일주들도 보니까 이렇게 진땅, 이 진땅이 어디예요? 이 진땅, 저 바닷가라고 해요. 그렇죠? 바닷가에 어떤 갯벌들을 바짝 말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게끔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만인 구제의 상이지만 특히 여기는 재고귀인이 아니지만 여기는 어떻다고요? 임술 재고귀인으로서 만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부자가 대단히 많은 사주들이더라.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스킬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근데 또 하나 보니까 요 임술 자체가 술이 개가 물에 빠져 있죠. 그렇죠? 개가 물에 빠진 형상이라 자력갱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임기응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돌파 상황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저 여명을 말이에요. 여자들 어떻게 혹시 임술일주를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여자들 여명의 임술일주들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욕심이 참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좀 느끼실 거예요. 물론 뭐 남자가 말없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은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여명들은 대놓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임필일주인데, 뭐 신미일주는 그래도 신금의 그 신금의 여명들이 좀 하는 짓은 그래도 좀 깍쟁이 같지만 좀 귀여운 구석들이 있어요. 근데 임술은 아마 포커페이스 그런 어떤 형국의 그런 어떤 그 무게를 가지고선 아주 그냥 조금 이렇게 특히 이게 술도를 지지해 놨으니까 일단은 어떻습니까? 여명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떤 구두수적인 입장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천문에 무슨 수레성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좀 이걸 한번 배워보시자고. 이제 일지에 묘라든가 그 다음에 묘유 그 다음에 수를 놨다, 이건 반드시 외워두라 그랬어요. 제가요, 일지를 보자마자 묘유수를 놨다 그러면 제가 철새계금을 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철새계금,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을 철쇠는 철책이자 그냥 열쇠요. 열쇠를 열다, 무엇으로? 금으로.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으로 자물쇠를 여는 쇠대의 의미.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키잖아, 그렇죠? 키맨,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결사 이런 뜻이에요. 해결사. 철새계금, 철사줄로 꽁꽁 동여매서 몸에 상처가 많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키맨이더라, 해결사 역할을 하더라, 포커페이스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이런 뜻이에요. 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일출지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출지문, 해가 뜨는 곳이요. 유라고 하는 것은 일이, 태양이 들어오는 지문이요. 그래서 일입지문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천통이 지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들어가는 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출이 열리는 묘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해가 지려고 하는 유시의 집에 들어가서 발 씻고 닦고 밥 먹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묘유술의 철새계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묘유술의 철새계금을 놓은 사람들은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술해, 철라, 라망에 놓여 있죠. 그래서 자기 영성이 대단히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묘유술을 놓은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직업이 의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월지 앞에 월지가 예를 들어서 인이다. 인 앞에 놓이는 게 묘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앞에 놓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의사가 되는, 우리가 의사의 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듯이 묘유술 같은 경우에는 의료와 상당히 관련이 많아요. 해결사니까. 그 다음에 상담, 컨설팅, 그 다음에 이렇게 활인, 이런 쪽에 대단히 얕은 영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지에 묘자, 술자, 유자 들어간 사람들 보시면은 주로 활인업과 연관된, 그러니까 묘유술은 사업을 해서도 큰 사업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주 살생대권업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키맨 해결사의 역할들 많이 하더라. 우린 그렇게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궁 같은 경우는 칼자루를 두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상되고 사람을 잡고 사는 이런 어떤 키맨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컨설팅 총에서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무슨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세국세라든가 막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임술은 무슨 퇴신이다 막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말이에요, 무슨 퇴신이니 복신이니 진신이니 이런 거는 막 그런 건 여러분이 아직까지 뭐 우리 한 번 좀 공부한 적이 있지만은 막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시지 말려, 그렇게 뭐 외우려고 생각은 마시고요. 일단 이제 다른 걸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의 형상 삼명통해로 들어가 보니까 삼명통해 임술이라고 하는 건 삼명통에 뭘로 들어있나요? 임수위 추로 이래가지고 추로는 가을비예요. 가을비고 요 술이라고 하는 건 삼명통에 뭐라고 나와 있죠? 술이 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술은 소원은 불탄 불탄 들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탄 들판. 요 추로는 진짜로 가을 이슬을 추자 이게 가을 추자를 써가지고 가을 추자를 쓰고 이슬 노자를 써서 추로 이렇게 얘기해. 가을 이슬이고 소는 불탄 들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저 불탄 들판에 뭐가 놓여 있어요? 이슬이 쫙 내리는 형상이. 이미 세월이 신유술을 거쳐서 해자축으로 가기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술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좌편면에서 여러분 배우셨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정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의 여기를 가지고 신유술 신의 여기를 가지고선 화를 보듬고 어디를 간다고요? 앞으로 오는 수 해자축 있잖아요. 아주 무사히 해의 방향 이 동네를 건너서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에다가 잘 안착시켜서 화 불씨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신유술 술이라는 것은 보관의 의미가 대단히 강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화의 불씨를 담고선 사오미까지 가야 될 의무를 지닌다고. 그래서 이렇게 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보시면은 묘유술에 이렇게 소원 불탄 들판이 쫙 이렇게 하얗게 이슬이 쫙 내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생 무상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불탄 들판에 이렇게 가을 이슬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멜랑꼴이 하더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유하고 술은 말이에요. 이 같이 묶어서 들어오지만은 이게 서쪽이죠. 서방에 뭐예요? 정토잖아요. 그렇죠. 서방 정토예요. 그래서 이 서방 정토를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까지 다 묶어서 그래요. 다 이쪽 영역들이 뭐예요? 여기는 신고로 들어오죠. 여기는 뭘로 들어와요? 인으로 들어오죠. 전부 다들 뭐래요? 멜랑꼬리한 고독한 팔자들이에요. 술을 놓던 유를 놓던 신을 놓던 다들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술을 도동을 해놨으니까 저 들판에 불탄 들판에 가을 이슬. 그래서 원래 임술일주들,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무토도 그렇습니다만 무토가 됐든 임술이 됐든 파봐야 알고 재봐야 알겠지만 둘 다 묵직한 영역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부랑대고 그러진 않지만 돌아서만 외로움을 타는 사주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술일주들 여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특히 제가 이제 월화천번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많이 썼었죠. 월화천번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났어. 뭐래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나한테는 죄지요. 부모님이 돈으로다가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끝났다. 시주까지. 그러면 부모님의 재산은 물론 나의 양떡, 음떡과 양떡이 합쳐져 가지고 쭉 재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재벌 사주들을 그다음 내 주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주들을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터득한 비법인데 잘 한번 여러분 분석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요. 어쨌든 이 임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고 귀인을 놓고 그 다음에 천간지지가 암명합하고 있고 그래서 부명일 공산이 굉장히 많다. 틀림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 정화가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일주지만 연, 월, 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화가 여기서부터 임수화가 연결될 수도 있고 뒤에 가서도 임수하고 연결될 수도 있죠. 어디에서도 임수하고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그래서 재고 귀인이고서 천간지지가 암명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명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일주가 정제가 합으로 들어와 있다 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을사로 들어와 있어요.
을사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 경금이잖아요. 근데 이 경금이 내가 보니까 참 좋아. 뭐야? 나의 관성이잖아. 관으로다가 먹고 사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잘 지키면 먹고 사는데 요 속에 요것이 을로다가 언제부터 합을 할까? 여러분 이 동태를 봐. 아까 보니까 유가 있었고 유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쵸? 을사가 유가 합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직업을 갖든 내가 남편으로다 먹고 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이게 붙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무슨 을이 들어올 수 있는 미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을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정제, 쉽게 말해서 아니지, 이건 좀 관이네. 잘못 얘기를 했어. 이거는요. 토가 기토하고 무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갔을 때 간목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개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근데 앞뒤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결국 내가 고생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팔자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팔자를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합의되어 있다. 제가 합의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제합을 암합으로 두고선 연주부터 저 시주까지 정제합으로 놓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만에 10개월 전에 태올려 보면 그죠? 그날 밤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정제가 이제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우리가 뭐 그렇고요. 이제 편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이 다음에는 이 편관, 무토가 술토에 들어가게 되면 편관이 뭘로 들어왔나요? 이게 무술이 이렇게 안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관성인데 주로 편관이에요. 편관이 묘, 좌, 대, 궁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관은 나의 여명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묘자 대궁이다 라고 한다면 나의 남편의 동태는 어떤 동태? 남편이 뭘로 들어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고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성 인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부성 인묘 이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다른 말씀 드릴 필요 없어요. 관이 고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명은 무조건 뭐예요? 여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주. 그렇죠. 여명은 가주더라. 즉 집안의 어른일 역할을 한다. 지금 남편 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 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주의 역할은 아까도 우리 한번 리뷰해 보시자고. 관고다, 부성인묘다라고 하는 것은 관이 공망에 들어갔다. 이 얘기하고도 비슷해요. 그 다음 또 하나 무관사주다. 이 얘기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관고, 부성 관고, 그 다음에 관이 공망, 그 다음에 무관사주. 요 세 가지 동태가 어떻다고요? 가주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가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공경한다 안 한다? 공경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어떤 사람이 어저께 와서 뭐가 자랑인지 모르지만 선을 30번 넘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든 여자든 말이에요. 김희일주야. 남명이야. 대학 교수래. 근데 더 이상 물어보려다가 제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봐. 자, 일지에 무조건 고를 깔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선을 많이 본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명의 입장에서 특히 관을 고루 깔았다. 그럼 그거는 틀림없어. 이 사람은 몇 개를 깔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관을 깔았지. 이렇게 직접 관을 깔았죠. 고루를 깔은 남자도 그런데 관을 직접 깔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정축이야. 남명이야. 여기 여기 신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깔았죠? 이렇게 그렇죠? 고에다가 물론 신축은 양을 놓치면 일단 사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기본적으로 고를 깔면은 선을 많이 보더라. 이걸 여러분이 특히 근데 여명 입장에서는 직접 관을 고에다 깔았잖아요. 그렇죠? 나의 토국수 편관이 여기다 놨잖아요. 그렇죠? 직접 그렇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을 많이 보더라. 그 다음에 가주이면서 선을 많이 보더라. 남편 공경하던가요? 남편 공경 잘 안 해요. 남편 공경 잘 안 해요. 남편 공경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을 내가 선을 많이 볼 때는 기대치가 높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어때요? 눈에 안 차?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성의 난 일탈의 염려가 있어요. 일탈이 일탈. 그래서 여러분 관이 넘쳐 흘러도 그렇지만 재가 넘쳐 흘러도 그렇지만 관이 고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웃거린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왜? 있는 사람이 성이 안 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나하고는 유정해요. 뭐 했기 때문에요? 업상대체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업상대체했어요? 묘유술의 업상대체한 거예요. 아니면 남편도 묘유술의 업상대체한 거예요. 남편도 무슨 뭐 내가 교수다, 아니 무슨 내가 할인을 놓는다, 상담을 한다, 컨설팅을 한다, 내가 경찰이다, 군인이다, 의사다, 이런 묘유술을 놓으면 살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나 라면 가게 한다, 옷장사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술의 여명 입장에서 남편이 묘로 들어갔으니까 찢어만 지면 좋은데 그냥 이혼하면 대개 이럴 경우는 부성이 이렇게 묘자에 대해 묘에 옷 입고 들어가 있죠. 남편이 생리사별로 들어가요. 대체적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묘에 뭐야? 수의를 입고 있잖아. 이것을 뭐라 그러고 우리가 염습물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옷을 입고 염습의 옷을 입고 있다.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습의 자형을 낳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동태를 두고 나면 특히 부성 임외 이 동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입장도 볼 수가 있겠죠. 남명의 입장에서. 그렇죠? 남명의 입장에서 묘자 대궁에 들어가 있으면 자식들이 대체적으로 현달한 자식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자식을 현달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묘, 절, 미토는 술하고 충형의 기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제가 저번에도 천문이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지사는 사문이다. 지지사는 천문이다. 요 문자는 요런 문자를 썼어요. 그렇죠. 근데 요 천문이라는 얘기는 하늘의 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미토가 술로 들어오면 미술, 묘, 해, 인, 유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 미술, 묘의 인유는 이게 천문이 들어온다. 그래서 임술의 여명들은 요렇게 미토운에 말이죠. 천문이 열려 가지고 이게 신기로 들어가고 대체적으로 어디 들어가요? 화린음으로 들어가요. 집에 안 있고 공부하러 온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임술쯤 되니까 무슨 뭐 유교든 도교든 뭐든 믿었다고 보자고요. 종교를 개종한다 이거예요. 언제 한다 그랬어요? 개종은요? 아니, 종교 개종하면 어느 운에 한다고요?
화개운에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 술 있죠, 술. 응? 술은 같은데 종교로 개종하는데 특히 미토운 있지 않습니까? 미토가 들어오면 천문이 열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이렇게 활인업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임술이야. 임술이에요. 근데 금년이 을미년이에요. 임술은 을미년에 상관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은 금년에 헤어나지를 못할 것이고 상관을 보기 때문에 칠살을 보면서 상관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칠살이지만 실제 목이 식신이 어디 와 있다고 한다면 이건 편관이에요. 금년엔 상관이기 때문에 그냥 칠살이에요. 상관을 보고 칠살을 본다 그러면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 몸이 아픈 사람은 죽을 운. 그 다음에 몸이 안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미토운에 술이 열려요. 미토운에 술이 열린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개고한다 그래. 개고한다고. 축술미 삼형에 충형에 뭐가 열려요? 지장간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것만 보자고요. 이것만. 이 사람이 왜 여기도 지금 이게 있죠, 같이. 이것만 보자고. 이게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자고요. 있다라고 보자고. 지금 이 사람의 아까 누구 거라고 제가 봤어요. 이 사람께 어떻게 된다고? 정화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잖아. 아니, 운에서는 지금 운에서 들어온 거 말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미토가 들어와서 여기를 어떻게 충형을 해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지장간이 열리잖아. 이걸 우리는 개고해. 개고할 때 천간에 같은 녀석이 있으면 속 잡아당겨. 근데 만약에 천간이 없고 임수가 있으면 요거랑 같이 합쳐서 합반학과를 해. 근데 기본적으로 나랑 합반을 하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간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체기 때문에. 하지만 일간이 움직이지 않지만 이렇게 합반의 양상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화가 들어온다.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이 정화는 나의 재의 재. 나의 재라고. 양명지신이에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이렇게 만약에 이 재가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재물이 손괴가 어떻다? 재물이 손괴를 많이 본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계고와 입고에 대한 양상이니까 다시 이제 저 뒤가 다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는 임술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임술은 말이에요. 실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뽑아가지고 오늘은 좀 스킵해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술을 보자마자 월화천반이에요. 사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이렇게 재암압하고 있어요. 큰 사력대물 났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할 게 상당히 많으니까 잘 좀 책을 읽어서 기억을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거 질문하세요. 그래서 대단히 여기 월지일지 시지에